알프스 소녀 하이디. 스위스의 마이엔펠트 마을에 가면 알프스 산 기슭 쪽으로 뻗어 있는 한 갈래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알프스 산 쪽으로 오르다 보면 중턱에 델풀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고 산 꼭대기에는 오두막집이 한 채 있지요. 그곳에는 알름 할아버지가 혼자서 염소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따뜻한 6월의 어느 날 아침, 젊은 여자가 5살쯤 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이 오두막집을 향해 오르고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따뜻한 날씨인데도 두꺼운 겉옷에 커다란 빨간 쇼를 두르고 있고 겨울 신발을 신고 있어 걷는데 힘들어 보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요. 하이디, 힘들어서 그래? 좀 더 빨리 걸을 수 없겠니? 젊은 여자는 아이를 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아니, 이게 누구세요? 대태양 아닌가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오면서 이모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아, 바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대태양.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예요? 바비는 대태 이모와 하이디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언니의 딸 하이디예요. 어머, 그동안 많이 컸네요. 그런데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이디의 할아버지에게 가는 길이에요.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요. 그동안 제가 맡아서 키웠지만 사정이 생겨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름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이 어린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데려다 준다는 건가요? 알름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무뚝뚝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제 사정도 딱하게 되었어요. 독일의 부잣집에 일자리가 생겨 떠나게 되었거든요. 하이디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설마 손녀에게까지 괴팍하게 구시겠어요? 바비는 근심스럽게 하이디를 돌아본 후 물었어요. 그런데 알름 할아버지는 왜 사람들에게 고약하게 구시는 거죠? 예전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런 분은 아니었대요. 커다란 농장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사셨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큰 도시로 나갔다가 15년 뒤에 하이디의 아빠인 아들만 데리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왜 마을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건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에 대해 오해를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마음의 문을 닫고 저렇게 오두막집에서 홀로 사시게 된 거고요. 하이디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잘 지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언니와 결혼도 했고요. 아주 훌륭한 목수였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언니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형부의 뒤를 따라갔지요. 세상에, 어쨌거나 하이디만 불쌍하게 됐네요. 바비는 뒤따라오는 하이디를 다시 한번 걱정스레 돌아보고는 대퇴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오두막집에 다다랐어요. 알름 할아버지는 오두막집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하이디는 한 걸음에 달려가 인사를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아까부터 두 사람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는 얼떨결에 하이디가 내민 손을 잡았어요. 안녕하셨어요, 영감님. 하이디를 맡기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대퇴와 하이디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오? 어떻게 이 산속에서 아이를 키우란 말이오? 어쩔 수 없잖아요. 정 못 키우시겠거든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던가요. 이제부터 하이디는 영감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만약 이 아이가 당신이 보고 싶어 울기라도 하면 어찌하오? 그것도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영감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하지만 이 아이가 불행해지면 그건 영감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일일 거예요. 대퇴 이모가 쌀쌀맞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뭐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시오. 그러죠. 당장 가겠어요. 하이디, 안녕. 잘 지내렴? 대퇴 이모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빠져 땅만 내려다보았어요. 하이디는 그 사이 오두막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살피다가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집안을 구경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데리고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집은 방이 하나뿐이지만 생각보다 넓었어요. 방 가운데에는 의자와 탁자가 있고 한쪽 구석에는 통나무 침대와 난로가 있었어요. 난로에는 커다란 냄비가 올려져 있고 맛있는 수프가 끓고 있었어요. 맞은편 벽장 안에는 할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이디는 자신이 가져온 가방을 거기에 넣어두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다리는 뭔가요? 하이디는 침대 벽 쪽에 있는 사다리를 가리켰어요. 궁금하면 올라가 보렴. 하이디가 조심조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다락방이 나타났어요. 바닥에는 좋은 냄새가 나는 마른 풀이 푹신하게 깔려있고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 다락방은 매우 환해 보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알프스 산골짜기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우와, 할아버지 너무 멋져요.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잘래요. 그럼 침대를 만들어야겠구나. 할아버지는 벽장에서 담요를 가져다 마른 풀 위에 깔아주었어요. 그리고 이불도 함께 가져다 놓았지요. 와, 좋아라. 금방 폭신한 침대가 만들어졌네요. 어서 밤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을 자고 싶어요. 그것보다 먼저 뭘 좀 먹어야지. 배고프겠구나.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염소젓을 짜는 동안 하이디는 벽장 한켠에 놓여있던 접시를 꺼내와서 냄비에서 끓고 있는 수프를 담았어요. 하이디는 재치 있고 영리한 아이로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수프와 염소젓은 처음 먹어봐요. 식사 후 하이디는 할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키에 맞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염소우리에 새 짚을 깔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터가 염소들을 몰고 오는 모양이구나. 염소들 가운데 2마리가 할아버지에게 달려와 손을 핥았어요. 할아버지, 이 2마리가 우리 염소인가요? 그렇단다. 털이 흰 녀석은 슈벨리, 검은 녀석은 베를리라고 한단다. 슈벨리아, 베를리아,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 하이디는 염소들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얘들아, 서로 인사하거라. 이쪽은 우리 염소를 돌봐주는 베터. 그리고 이쪽은 내 손녀 하이디란다. 하이디와 페터는 사이좋게 지내자며 서로 인사를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하이디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너도 잘 자거라. 다락방 창문으로 별빛이 반짝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포근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눈을 감았어. 다음 날 아침 하이디는 휘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밝은 햇살이 하이디의 얼굴 가득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참, 어제 할아버지 집에 왔지? 그제야 하이디는 어제 이모와 함께 이곳에 온 것이 떠올랐어요. 하이디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페터는 벌써 염소들을 몰고 올라와 있었어요. 어떠냐? 너도 베터를 따라 산에 가보지 않겠니? 할아버지의 말에 하이디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하지만 하이디,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한단다. 더러운 모습으로 가면 햇님이 웃을 거야. 자, 저기 가서 씻으렴.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떠다 놓은 대야의 물로 세수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페터의 도시락 주머니에 커다란 빵과 치즈를 넣었어요. 자, 컵도 넣어라. 하이디는 너처럼 염소젓을 짜서 먹는 법을 모른단다. 점심을 먹을 때 컵에 가득 염소젓을 짜주어라. 그리고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돌봐주어야 한다.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이디와 패터는 염소떼를 몰고 산으로 향했어요. 패터는 보드라운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염소들을 풀어놓았어요. 하이디는 오물거리며 풀을 뜯어먹는 염소들 사이를 뛰어다녔어요. 휘파람을 불던 패터가 풀밭에 벌렁 누웠어요. 하이디도 패터를 따라 그대로 해보았지요. 그때 큰 새 한 마리가 푸른 하늘에서 두 사람 위를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것 좀 봐, 무서운 새야. 하이디가 놀라 말했어요. 저건 독수리야. 혹시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내가 있잖아. 패터는 하이디를 안심시켰어요. 독수리는 하늘을 한 바퀴 돌더니 어딘가로 날아갔어요. 저 새는 어디로 가는 거지? 저 산꼭대기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걸 거야. 패터가 산봉우리를 가리켰어요. 집이 저렇게 높은 데 있어? 우와, 좋겠다. 높이 있으니까 훨씬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거야.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이마에 가져가 햇빛 가리개를 하고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어요. 하이디, 점심 먹자. 패터는 슈벨리의 젖을 짜서 하이디 앞에 놓아주었어요. 하이디는 치즈와 빵을 잘라 패터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패터는 무척 기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고 배부른 점심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찍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패터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산 중턱의 낡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패터는 언제나 염소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와 신선한 풀을 먹이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마다 패터는 작은 빵 한 조각만 싸들고 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이디 덕분에 커다란 빵에 치즈까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 패터에게는 생일처럼 기쁜 날이었지요. 점심 후 패터는 하이디에게 염소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 녀석은 튀르크야. 힘이 세고 개구쟁이라서 다른 염소들이 좋아하지 않아. 이 녀석은 슈네웨플리인데 날씬하고 예뻐서 모두들 좋아해. 하지만 슈네웨플리는 어미가 없어서 슬프게 울곤 해. 어미는 팔려갔거든. 불쌍해라. 슈네플리야, 이제 울지 마.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줄게. 하이디는 슈네이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느새 산에는 저녁이 찾아왔어요. 패터, 저기 좀 봐. 산들이 불타고 있어. 하이디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저건 산들이 불타는 게 아니야. 그럼 왜 저렇게 빨갛지?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매일 저렇게 되었다가 이내 어두워져. 패터는 조금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거렸어요. 그래? 그럼 매일 산이 불타는 것을 볼 수 있겠네?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그래. 하이디, 너 내일도 산에 올 거니? 그럼 이제 매일 올 거야. 하이디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이디는 여름 내내 패터와 함께 염소를 몰고 산 위 풀밭으로 가서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온통 푸르렀던 산골짜기가 붉게 물들고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도 차가워졌어요. 하이디, 이제는 배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골짜기로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 앞으로는 집에서 놀아라. 하이디는 아쉬웠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패터는 혼자 풀밭으로 가야 했어요. 패터는 왠지 쓸쓸하고 심심했어요. 늘 함께하던 하이디가 없기 때문이지요. 염소들도 하이디가 없어 재미가 없는지 말썽만 부렸어요. 패터는 우울한 마음으로 염소들을 데리고 풀밭을 다녔어요. 어느새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찬바람이 우우 소리를 내며 다락방 창문을 두드렸어요. 알프스에 겨울이 온 거예요. 와, 눈이다, 눈이 온다. 다락방 창가에 앉아 하이디가 소리쳤어요. 창밖에는 눈이 소담스럽게 내렸어요. 눈은 어느새 다락방 창문을 가릴 정도로 쌓였어요.
할아버지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바쁘게 움직였어요. 다음날 오후 페터가 오두막집으로 하이디를 찾아왔어요. 하이디 잘 있어. 이제 봄이 올 때까지는 염소를 몰고 풀밭에 갈 수 없어. 물론 너를 보러 올 수도 없을 거야. 봄에 만나자. 그래? 그럼 내가 갈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마 데려다 주실 거야. 정말이지? 그럼 약속할게. 눈은 몇 날 며칠 쉬지 않고 내렸어요. 세상은 온통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이디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와 함께 오두막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할아버지, 페터네 집에 가고 싶어요. 페터도 기다릴 거예요. 하이디는 날마다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졸랐어요. 하이디, 눈이 굳어지지 않으면 썰매를 탈 수가 없단다. 조금만 기다리렴. 며칠 후 할아버지는 썰매를 꺼내 손질하며 하이디에게 말했어요. 하이디, 오늘은 베터네 집에 데려다 주마. 하이디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하이디는 외투를 입고 모자가 달린 빨간 망토를 둘렀어요. 자,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해야 춥지 않단다. 할아버지는 하이디의 몸을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그런 다음 하이디를 품에 안고 썰매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가 모는 썰매는 쏜살같이 산 밑으로 내달렸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지요. 신난다. 하이디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계속 환호성을 질러댔어요. 어느새 썰매는 패턴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패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하이디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패턴의 집은 할아버지의 오두막집보다 넓고 좁았어요. 네가 하이디로구나. 내가 볼 수 있게 이리로 오렴. 패터의 할머니는 하이디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앞을 못 보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지면 너를 볼 수 있단다. 할머니는 하이디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할아버지께서 썰매로 데려다 주셨어요. 하이디의 대답에 페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무척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운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는 제가 추울까봐 담요로 감싸 안아주셨어요. 언제나 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튼튼해야 한다고 염소젖도 많이 주세요. 하이디는 신이 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영감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소녀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는데. 페터의 할머니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문이 부서졌네요.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던 하이디가 말했어요. 오래전에 부서졌는데 고치지 못했어. 그래서 바람이 불면 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무척 춥단다. 어떤 때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가끔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 잠을 설칠 때도 있지. 하지만 고쳐줄 사람이 없단다. 하이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패턴의 집을 나섰어요. 다음날 하이디는 다시 패턴의 집에 찾아왔어요. 아니 하이디, 또 놀러 왔구나. 오늘은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부나 본데 오는 길은 괜찮았니? 할머니는 요란한 문소리를 들으면서 하이디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건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문을 고치시는 중이에요. 아니 뭐라고? 영감님께서 문을 고치신다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패턴의 문짝을 튼튼하게 고쳐주었어요. 하이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 하세요. 패터 어머니가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거절하고는 그냥 밖에 계셨지요. 밖은 무척 추울 텐데 하이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다오. 페터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이디에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패턴의 집 문짝이 바람에 덜컹거리는 일은 없었어요.
알프스의 겨울은 길었어요. 하지만 하이디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할아버지의 썰매를 타고 패턴의 집으로 놀러 갔어요. 앞을 볼 수 없었던 페터의 할머니에게 하이디는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어요. 드디어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알프스에도 봄이 왔어요. 쌓였던 눈이 녹자 풀밭에는 다시 연초록 풀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하이디는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서 페터의 염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할아버지도 행복해 보였어요. 늘 기운이 넘치고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하이디가 알프스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어요. 하이디는 이제 8살이 되었지요. 어느 날 대퇴이모가 다시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을 찾아왔어요. 하이디 많이 컸구나. 예쁜 소녀가 다 되었는걸? 대퇴이모는 훌쩍 자란 하이디를 대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감님,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아니, 뭐라고? 하이디를 어디로 데려간다고? 제가 일하는 집주인의 먼 친척이 있는데 그 집 딸이 몹시 약해서 학교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될 아이를 구하고 있대요. 내가 하이디 얘기를 했더니 당장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오.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산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이디에게 글도 안 가르치고 산에만 처박아 둔다고 흉을 보고 있다고요.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글도 배울 수 있고 산에 처박혀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 하이디를 당장 데려가겠어요. 마음대로 하시오. 대신 다시는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대퇴이모의 말다툼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꾹 참고 있었어요. 자, 하이디, 어서 떠날 준비를 하렴. 대퇴이모는 하이디의 등을 떠밀었어요. 이모, 할아버지께서 화나신 것 같아요. 난 가기 싫어요. 하이디는 울먹이며 이모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프랑크푸르트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래. 신기한 것들도 아주 많단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하렴. 난 여기가 좋아요. 그냥 여기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페터 할머니도 섭섭해 하실 거예요. 하이디는 이모에게 사정했어요. 하이디,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할머니께 흰 빵을 사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안 그래? 하이디는 이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께서는 딱딱한 빵은 못 잡수세요. 그래?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희고 부드러운 빵이 많단다. 자, 이모가 빵을 사줄 테니 어서 가자. 하이디는 이모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럼 빨리 가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빵을 사가지고 돌아오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하이디는 이모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산을 내려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페터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하이디가 알프스 산을 떠나고 있어요, 할머니. 뭐라고? 아니, 그럴 수는 없어. 할머니는 급히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대퇴, 하이디를 데려가지 말아요. 하이디! 대퇴이모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가던 하이디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모, 할머니께 빵을 사가지고 온다고 말하고 올게요. 하지만 대퇴이모는 하이디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이디는 멀어져 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하이디는 대퇴이모를 따라 알프스를 떠났어요. 델프리 마을 사람들은 하이디가 괴팍한 할아버지가 싫어서 이모와 함께 프랑크푸르트로 떠났다고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페터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라오. 하이디와 영감님은 아주 정답게 살고 있었어요. 영감님은 소녀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페터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할아버지는 하이디가 떠난 뒤 더욱 무뚝뚝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쳐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산꼭대기 오두막집에서 외롭게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하이디가 있는 동안에는 훈훈하고 따스한 정이 넘치던 집이 지금은 썰렁하고 쓸쓸했어요. 그런 마음은 패턴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하이디는 대퇴 이모의 손에 이끌려 어느 으리으리한 집으로 갔어요. 사업가 제제만 씨의 집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바로 이 아이랍니다. 이름은 하이디, 아주 영리하지요. 대퇴 이모는 까다롭게 생긴 부인 앞으로 하이디를 밀었어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집주인 제제만 씨의 아내가 죽은 뒤 이 집의 살림을 돌보고 있는 집사예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를 찬찬히 훑어보았어요. 하이디? 너무 촌스럽군. 게다가 옷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가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영리한 아이니까 금세 클라라 아가씨의 좋은 말동무가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대퇴 이모는 혹시라도 로텐마이어 부인이 하이디를 다시 데려가라고 할까봐 하이디를 남겨두고 서둘러 그 집을 떠났어요. 하이디, 네가 읽은 책을 말해보렴? 로텐마이어 부인이 말했어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히는군. 대퇴가 제정신이 아니야. 로텐마이어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대퇴 이모를 붙잡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클라라가 거실로 나왔어요. 클라라는 아주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요. 이름이 뭐니? 클라라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하이디. 난 클라라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응, 하지만 난 흰빵을 사가지고 오두막집으로 돌아가야 해. 클라라는 하이디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머, 넌 나와 함께 공부하면서 지내려고 온 게 아니었니? 하이디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난 할아버지께 돌아가야 해. 하이디, 그러지 말고 나와 여기서 살자. 공부도 하고 책도 함께 읽으면 재미있을 거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첫날 밤, 하이디는 예쁘게 꾸며진 방에서 난생 처음으로 커다란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오두막집 다락방에 있는 마른 풀 침대만큼 따스하고 정겹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페터와 함께 꽃들이 만발한 알프스 산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꿈을 꾸었어요. 아침이 되자 하이디는 종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다락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이디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밖에는 많은 지붕들 사이로 교회의 뾰족탑이 보였어요. 저기에 올라가면 알프스 산이 보일 거야. 하이디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뾰족탑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 소년이 아코디언을 메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교회의 뾰족탑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주지 않을래? 그러자 소년은 대뜸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교회 말이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데 20페니야. 하이디는 울상이 되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 하지만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면 클라라에게 말해서 돈을 줄게.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이디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나는 저 종탑에 올라갔다 와야 해. 그동안 기다려줄래?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 그것도 20페니야. 그때 한 노인이 교회에서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 종탑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이디가 물었어요. 뭐라고? 저 종탑에 올라간다고? 그건 안 돼.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하는 하이디가 불쌍했는지 하이디를 데리고 종탑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종탑 위에서 보이는 것은 온통 건물 지붕과 굴뚝뿐이었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알프스 산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이디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종탑을 내려왔어요. 한참 계단을 내려오는데 바구니에 담긴 새끼 고양이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고양이들을 제게 주실 수 있으세요? 갖고 싶니? 내게 주마.
할아버지는 하이디에게 고양이 2마리를 안겨주었어요. 나머지는 내일 집으로 가져다 주마. 집이 어디니? 제제만 씨 댁이에요. 하이디는 새끼 고양이를 양쪽 주머니에 넣고 소년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로텐마이어 부인은 화가 난 얼굴로 하이디를 꾸짖었어요. 하이디, 아침부터 어디를 갔다 오는 거니? 로텐마이어 부인의 호통에 놀랐는지 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냈어요. 뭐야, 이런 앙큼한 것 같으니라고. 대답 대신 고양이 소리를 내? 로텐마이어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하이디의 주머니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이 튀어나와 로텐마이어 부인에게 달려들었어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어요. 세바스찬, 저 더러운 고양이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인을 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니에요, 세바스찬. 그 고양이들을 키우겠어요. 하나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디 것이에요. 클라라의 말에 하이디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다음날 아코디언을 든 소년이 제제만 씨 지폐를 눌렀어요. 이 집 아가씨에게 40페니의 수고비를 받을 게 있어서 왔어요. 그 말에 세바스찬은 의아해했어요. 혹시 하이디를 말하는 거니? 우선 들어오너라. 세바스찬은 소년의 어깨에 맨 아코디언을 보더니 켜보라고 했어요.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아코디언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아코디언 소리에 클라라가 거실로 나왔어요. 클라라는 음악을 들으며 밝게 웃었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로텐마이어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년은 깜짝 놀라서 아코디언 연주를 멈추었어요. 그때 소년의 거북이가 부인의 발등 위로 지나갔어요. 으악, 세바스찬! 어서 저 녀석을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세바스찬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소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80페니를 주었어요. 아가씨께서 어제 수고비 40페니와 오늘 연주를 들려준 대가로 40페니를 더 주셨단다. 소년은 싱글벙글하며 돌아갔어요. 잠시 후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교회 종지기 영감이 고양이를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소리를 지르며 고양이를 내다 버리라고 했지만 클라라는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더러운 거지 녀석에 고양이까지 집 안으로 끌어들이다니. 도저히 하이디를 데리고 있을 수 없어. 주인님이 오시면 당장 하이디를 돌려보내자고 해야지. 로텐마이어 부인은 화가 나서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제제만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제만 씨는 하이디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로텐마이어 부인은 제제만 씨에게 그동안 하이디가 저지른 일들을 고자질하면서 돌려보낼 것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제제만 씨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클라라가 하이디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지요. 며칠 후 제제만 씨는 사업 때문에 다시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부인은 하이디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틈만 나면 하이디를 괴롭히려고 했어요. 하루는 로텐마이어 부인이 하이디를 불렀어요. 하이디, 며칠 후에는 아가씨의 할머니가 오신단다. 그분을 마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알겠니? 하이디는 로텐마이어 부인이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클라라의 할머니가 오셨어요. 클라라는 무척 반가워하며 하이디를 할머니에게 소개했어요. 하이디는 잔뜩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마님. 저는 하이디예요. 오, 그래. 네가 알프스에서 온 하이디로구나. 그런데 마님이 뭐냐?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렴. 정말이세요? 그래도 돼요? 그럼 너도 클라라처럼 내 손녀란다. 하이디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로텐마이어 부인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이디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클라라의 할머니는 클라라가 낮잠 자는 시간에 하이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이디는 할머니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글을 배웠어요. 어느 날 하이디는 그림책을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들이 무성하고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목장에서 한 염소치기 소년이 염소들을 모는 장면이었지요. 할머니는 하이디의 마음을 이해하고는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얘야, 이 책을 다 읽을 수 있게 되면 이것을 내게 선물하마. 정말이에요? 그럼 이 책을 집에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하이디는 너무나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어요. 하이디는 열심히 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글을 아주 잘 읽게 되었답니다. 하이디, 이 책을 너에게 주마.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렴.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야.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는 클라라의 집을 떠났어요. 하루는 책을 읽던 하이디가 갑자기 훌쩍거렸어요. 아니, 하이디, 무슨 일이니? 클라라가 놀라서 물었어요. 책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페터 할머니도 돌아가실지 몰라. 부드러운 빵을 얼른 사다 드려야 하는데 만약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이디는 마치 할아버지와 페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프게 울어댔어요. 하이디, 이건 책 속의 이야기일 뿐이야. 진짜로 페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아니야. 클라라가 아무리 달래도 하이디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로텐마이어 부인이 하이디에게 소리쳤어요. 어디서 시끄럽게 울고불고 난리야? 어서 그치지 못해? 또 한 번 책을 읽다가 울면 그땐 그 책을 빼앗아 버릴 거야. 하이디는 책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 뒤로는 아무리 알프스와 할아버지가 그리워도 울지 않았어요. 이제 하이디에게 유일한 친구는 책이었어요. 하이디는 책을 읽으면서 그리움과 슬픔을 달랬어요. 하이디는 점점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안색도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지요.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오직 알프스와 할아버지 생각뿐이었어요. 할아버지. 하이디는 밤마다 할아버지를 부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제제만 씨 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밤마다 유령이 나타나 현관문을 열어둔다는 것이에요. 로텐마이어 부인의 연락을 받은 제제만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제만 씨는 친구이자 클라라의 주치의인 클라센 박사와 함께 거실에서 밤을 새우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총을 옆에 두고 포도주를 마시며 유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유령이 계단을 내려와 현관으로 향하는 것이 보였어요. 제즈만 씨와 클라센 박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저것은... 로텐마이어 부인이 말한 유령은 다름 아니라 하이디였어요. 두 사람은 하이디를 쫓아가 붙잡았어요. 하이디, 정신 차려라. 왜 자지 않고 나왔니? 클라센 박사는 하이디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이디, 놀라지 마라. 넌 아마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네, 밤마다 늘 같은 꿈을 꾸어요. 알프스 산에 있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으로 가는 꿈이에요.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전나무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나를 반겨요.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여기에요. 그래, 어디 아프지는 않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큰 소리로 울면 나아질 것 같지만 로텐마이어 부인이 알면 또 꾸중하실 테니 울 수도 없어요. 클라센 박사는 하이디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 게로구나.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하이디는 클라센 박사의 품에 안겨 오래도록 울었어요. 클라센 박사는 하이디를 잠재운 후 제제만 씨에게 갔어요. 하이디가 밤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몽유병 때문이네. 할아버지와 살던 집이 너무 그리워서 마음에 병이 든 거야.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어서 이대로 두었다간 큰일 나겠어. 서둘러 고향으로 돌려보내야만 하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회복할 수 없어. 내 집에 오기 전에는 밝고 건강했던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병든 채로 돌려보낸단 말인가?
할아버지께는 뭐라고 해야 하나? 제제만 씨는 안타까워했어요. 지금으로서는 하이디를 알프스로 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네. 제제만 씨는 하이디를 돌려보내기로 마음먹고 대퇴 이모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퇴 이모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병든 하이디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제만 씨는 세바스찬을 보내기로 하고 클라라에게 하이디가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헤어지는 것이 무척 싫었지만 하이디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의 가방에 자신이 아끼던 것을 가득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상자에는 희고 부드러운 빵을 잔뜩 담게 했지요. 고마워, 클라라. 페터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하이디와 클라라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놓지 못했어요. 보고 싶을 거야, 하이디. 나도 클라라. 하이디는 마차에 올라타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클라라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이디도 눈물을 흘리면서 클라라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얼마 뒤 하이디는 세바스찬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할아버지와 페터 할머니 모두 살아 계시겠죠?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마침내 하이디는 세바스찬과 함께 알프스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달리는 기차의 창밖으로 하이디의 눈에 낯익은 풍경들이 펼쳐졌어요. 세바스찬 아저씨, 알프스예요. 하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어요. 델프리 마을에 도착한 하이디는 먼저 패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 하이디가 왔어요. 아니, 뭐라고? 하이디라고? 어디 좀 보자. 그래, 머릿결을 만져보니 영락없는 하이디로구나. 할머니는 하이디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이디는 빵 상자를 할머니의 무릎에 올려드렸어요. 정말 부드러운 빵이구나. 고맙다, 하이디. 할머니는 부드러운 빵을 만지며 무척 기뻐했어요. 하이디가 돌아왔구나. 옷과 모자가 무척 예뻐서 못 알아보겠는걸? 페터의 어머니도 하이디가 돌아온 것을 기뻐했어요. 아주머니, 혹시 할아버지께서도 저를 못 알아보실까요? 그렇지 않아. 할아버지는 네가 어떤 옷을 입어도 금방 알아보실 거야. 할아버지는 네가 떠난 이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신단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소식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제 그만 할아버지께 가봐야겠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을 향해 달렸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오두막집으로 향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이디가 숨을 헐떡거리며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나무로 숟가락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이디는 한달음에 달려가서 할아버지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하이디가 왔어요. 아니, 누구라고? 정말 하이디가 돌아온 거냐?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페터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페터는 하이디를 보더니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슈벨리와 베를리도 하이디에게 다가와 반갑다고 머리를 비벼댔어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하이디의 통나무 침대를 만들었어요. 그러곤 잠이 들 때까지 하이디 곁을 지켜주었어요. 하이디가 목류병에 걸렸다는 제제만 씨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이지요. 달빛이 하이디를 밖으로 불러내면 안 될 텐데. 할아버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무사히 밤을 보낸 하이디는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오랜만에 달콤한 잠을 잤지요.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매우 분주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양복을 꺼내 손질하고 얼굴도 깨끗이 씻었어요. 하이디, 빨리 세수하고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을 입어라. 할아버지, 우리 어딜 가나요? 하이디는 들뜬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교회에 갈 거란다. 참으로 이상했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교회를 가장 싫어했거든요. 하이디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갔어요. 할아버지를 본 마을 사람들은 너무 놀라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예배가 끝나자 할아버지는 목사에게 다가갔어요. 설마 싸움을 하려고 온 건 아니겠지?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댔어요. 목사님, 마을 사람들이 제게 집을 빌려줄지는 모르겠지만 겨울 동안 마을로 내려와 하이디와 함께 살려고 합니다.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야 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에는 산 위의 오두막집에서는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겨울 동안만 마을에 내려와 지내기로 한 것이에요. 목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목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알름 영감님께서 마을에 내려와 사시겠답니다. 여러분도 환영해 주실 거죠?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할아버지를 향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외쳤어요. 할아버지는 돌아오는 길에 패턴의 집에도 들렀어요. 영감님, 이젠 절대로 하이디를 먼 곳으로 보내지 마세요. 패터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가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때 패터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어왔어요. 하이디, 너에게 편지가 왔어. 어머, 클라라에게서 편지가 왔네. 하이디는 큰 소리로 클라라의 편지를 읽었어요. 할아버지와 패터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패터는 클라라의 편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느덧 알프스에 겨울이 찾아왔어요. 알프스에는 매일같이 눈이 내렸어요. 할아버지와 하이디는 델프리 교회 근처에 있는 빈 집을 수리해서 이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이사 온 집을 틈틈이 손보았어요. 헛간을 판자로 막아 슈벨리와 베를리의 우리도 만들었지요. 어느 날 하이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페터가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아픈 건 아닐까요? 글쎄, 아마 눈 때문이겠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이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페터가 하이디의 집에 놀러 왔어요. 페터, 그동안 왜 학교에 오지 않았어? 하이디가 물었어요. 오늘에야 눈이 딱딱하게 굳었거든. 며칠 전에는 썰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썰매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그만 학교를 지나쳐버렸지 뭐야.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 페터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페터야, 너는 염소 한 마리가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날뛰면 어떻게 할래? 그야 때려주지요? 그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페터는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학교에 가지 않았던 것을 깊이 뉘우쳤어요. 하이디, 그동안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자주 빠졌는데 이제부터는 열심히 다닐게. 다음 날부터 페터는 꼬박꼬박 학교에 나왔어요. 페터, 글을 배우면 좋은 점이 아주 많아.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글을 깨치면 할머니께 성경책을 읽어드릴 수도 있잖아. 하이디는 날마다 페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날 페터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성경책을 읽어드릴게요. 페터는 더듬거리지도 않고 성경책을 읽어 내려갔어요. 페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페터는 글을 익힌 후부터 몰라보게 의젓해졌어요. 어느덧 알프스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함께 다시 알프스 산 위의 오두막집으로 올라왔어요. 온 산이 푸르러지는 5월, 하이디의 오두막집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들었어요. 클라라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페터는 하이디가 클라라의 편지를 받고 기뻐하자 잔뜩 골이 났어요. 하이디를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데려갈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아, 그리운 클라라. 하이디는 들뜬 마음으로 클라라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보고 싶은 하이디, 여행 준비는 다 끝났어. 며칠 후 할머니와 클라센 박사님과 함께 네가 살고 있는 알프스로 떠날 거야. 클라센 박사님은 알프스 이야기를 할 때면 클라라,
그곳에 가면 건강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나도 그러리라 믿어. 할머니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단다. 그리운 하이디, 빨리 알프스로 가서 너를 만나고 싶어.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지내. 너의 영원한 벗, 클라라. 하이디는 클라라가 알프스로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6월이 되자 산에는 알록달록한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하이디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클라라예요. 클라라가 와요. 하이디는 이렇게 소리치며 클라라에게 달려갔어요. 두 소녀는 꼭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이디, 그동안 많이 컸구나. 그리고 건강해졌어. 클라라의 할머니도 기쁜 얼굴로 하이디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뒤따라 다가온 할아버지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요. 클라라가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할머니, 이곳은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곳 같아요. 하이디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요. 클라라는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담요를 깔고 가마 의자에 앉아있는 클라라를 번쩍 안아 옮겨주었어요. 그러고는 담요로 클라라의 무릎을 덮어주었어요. 클라라를 돌보는 모습이 마치 간호사처럼 능숙하시군요. 할머니의 말에 하이디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을 때 부상병을 간호했기 때문에 간호하는 법을 잘 알고 계세요. 오, 그렇구나. 할머니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눈치였어요. 와, 저 하늘 좀 봐. 구름 한 점 없이 맑네. 클라라는 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이디, 나도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산에 올라가 저 소나무 아래 서 있을 수 있다면 말이야. 클라라는 우울한 얼굴로 하이디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 마, 클라라. 내가 어디든 데려다 줄게. 하이디, 저 꽃 좀 봐. 정말 예쁘다. 하이디는 클라라가 가리키는 꽃들을 꺾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아 주었어요. 저 산 위에 풀밭에 올라가면 붉은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어. 너무나 붉어서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보인단다. 도라지꽃과 바늘꽃도 있어. 그 꽃밭에 앉아있으면 저녁이 되어도 일어나기 싫어지지. 빨리 풀밭에 가보고 싶어. 클라라가 잔뜩 기대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오두막집 마당에서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아니, 클라라, 오늘은 빵을 많이 먹는구나. 할머니는 클라라를 보더니 놀라서 말했어요. 할머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클라라는 밝게 웃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클라라와 하이디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던 클라라가 소리쳤어요. 어머나, 저 산봉우리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네. 게다가 저 바위와 새소리, 마치 동화나라에 온 것 같아. 클라라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고 클라라를 돌볼 테니 안심하시고 아랫마을에서 머물도록 하시지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영감님께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 염려는 마십시오. 그럼 염치 없지만 영감님께 부탁드리겠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오두막집에 클라라를 남겨두고 델프리 마을의 마련해 둔 집으로 돌아갔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다락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있으니 마치 하늘을 나는 수레를 타고 있는 것 같아. 클라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아침이 되면 새소리가 너를 깨울 거야. 클라라와 하이디는 밤늦도록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락방에서 조심스럽게 클라라를 안아 거실 의자에 앉힌 뒤 옷을 입히고 씻겨주었어요. 그리고 슈벨리와 베를리의 젖을 컵에 가득 담아와서 마시게 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우유는 처음 먹어봐요. 클라라, 그건 우유가 아니라 염소 젖이란다.
그걸 많이 마시면 네 건강이 무척 좋아질 게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클라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녁에 페터가 염소를 몰고 돌아오자 할아버지는 다시 염소젖을 짜서 클라라에게 먹였어요. 할아버지,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우유를 잘 먹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염소젖이 자꾸만 먹고 싶어져요. 저녁 식사 때 클라라는 염소젖을 2그릇이나 마셨어요. 그리고 빵과 치즈도 많이 먹었지요. 델프리 마을에 머물고 있는 할머니는 매일 오두막집으로 올라오는 것이 힘들어서 클라라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클라라가 오두막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할머니는 클라라와 하이디를 위해 푹신한 침대 2개를 오두막집으로 올려보냈어요. 클라라, 휠체어에서 일어날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더니 클라라에게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시켰어요. 클라라는 발을 땅에 딛기도 전에 비명을 지르며 할아버지의 팔에 매달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매일 했어요. 클라라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어서는 연습을 했어요. 클라라가 오두막집에 온 지 어느새 1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클라라는 몰라보게 건강해졌어요. 창백했던 얼굴도 복사꽃처럼 발그레해졌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풀밭에 가보고 싶어요. 클라라는 할아버지에게 떼를 썼어요. 며칠 전부터 졸랐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이르다며 데려가 주지 않았어요. 오냐, 내일은 풀밭에 데려다 주마. 대신 반드시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 할아버지는 잡아주지 않을 거야. 네, 할아버지. 다음날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풀밭에 데려다 주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클라라의 휠체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어요. 할아버지는 집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휠체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휠체어가 산골짜기 아래에서 부서진 채로 널브러져 있었어요. 페터 녀석의 짓이군. 하이디가 클라라하고만 노니까 심술이 난 게로군.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침을 먹은 뒤 할아버지는 클라라를 안아서 풀밭에 데려다 주었어요. 하이디와 클라라는 풀밭에 앉아 주위에 가득 피어있는 꽃으로 반지며 목걸이, 팔찌를 만들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걸어주면서 깔깔거리며 웃었지요. 잠시 후 하이디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을 꺾어 한아름 안고 왔어요. 하이디는 그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클라라의 머리에 씌워주었어요. 클라라, 동화책 속에 나오는 공주님 같아. 고마워, 하이디. 페터는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잔뜩 심술이 난 표정으로 하이디와 클라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하이디, 전에 네가 말했던 그 꽃밭이 어디니?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해. 그래? 나 그곳에 가보고 싶어. 꽃들이 불타는 듯한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그럼 같이 가자. 우리가 부축해주면 그곳까지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클라라는 자신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페터, 뭐해? 어서 이리 와. 하이디는 벌떡 일어나 페터를 향해 소리쳤어요. 페터는 하이디를 힐끔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페터, 어서 이리 와서 클라라를 부축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페터는 하이디의 말에 뜨끔했어요. 자신이 한 짓을 하이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페터는 주춤거리며 클라라에게 다가가 부축했어요. 하이디와 페터의 부축을 받은 클라라는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좀 더 힘을 내, 클라라. 우리가 부축하고 있잖아. 하이디는 클라라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이디, 페터, 나 혼자 걸어보겠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클라라의 말에 하이디와 페터는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클라라를 부축했던 팔을 천천히 놓고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클라라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클라라가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발짝, 또다시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하이디, 페터, 내가 걸었어. 이제 걸을 수 있어. 너희도 봤지? 하이디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페토도 드러내놓고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기쁜 얼굴이었어요. 잘했어, 클라라. 우리도 봤어. 넌 걸을 수 있어. 하이디와 페터는 클라라에게 달려갔어요. 하이디, 이게 꿈은 아니지? 그래, 클라라. 꿈이 아니야. 넌 해냈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하이디와 클라라는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날 이후 클라라는 혼자 힘으로 풀밭까지 걸어갔어요. 클라라가 걷게 되자 할아버지도 무척 기뻐했어요. 며칠 후 제제만 씨가 할아버지 오두막 집으로 찾아왔어요. 클라라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제제만 씨는 클라라가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어요. 제제만 씨는 오두막 집으로 다가오다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 버렸어요. 클라라가 두 다리로 서서 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클라라가 제제만 씨를 발견하고는 걸어왔어요. 클라라, 네가 걷다니. 설마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네, 아버지. 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제만 씨는 클라라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제제만 씨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어요. 제제만 씨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닙니다.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알프스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 덕분입니다. 제게 감사할 필요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평생 오늘 같은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댁에서 그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꼭 갚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나는 이제 늙은 몸이라 언제 갈지 모른다오. 그런 생각을 하면 늘 혼자 남을 하이디가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죽은 다음에 하이디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저는 하이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딸처럼 지켜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클라라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하이디, 내년 봄에 다시 올게. 그동안 편지 자주 하고 잘 지내? 그래, 클라라.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하이디와 클라라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클라라, 내년 봄에는 풀밭까지 힘껏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져서 와야 한다. 할아버지는 클라라의 등을 다정스럽게 토닥여 주었어요. 고마운 하이디, 너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렴. 제제만 씨가 하이디에게 물었어요. 페터 할머니께 프랑크푸르트에서 쓰던 제 침대를 보내주셨으면 해요. 할머니께서 푹신하고 큰 침대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제만 씨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하이디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렴 꼭 보내주도록 하마. 클라라가 떠나고 얼마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침대가 도착했어요. 페터 할머니는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했어요. 하이디는 여느 때처럼 페터와 함께 염소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자 마치 나뭇가지들이 연주를 하듯 소리를 냈어요. 하이디는 바람소리가 전해주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어요. 하이디의 고운 노랫소리가 바람을 타고 알프스의 산골짜기로 퍼져나갔어요. 나무와 새들도 하이디를 따라 노래를 불렀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